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생이 됐어요. 사전투표 결과를 믿지 못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지켜보던 분들이 열받아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뭐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진짜 뭐 깻잎 한 장의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뭐 신승이라고 하죠. 굉장히 열패감에 절어 있었고 당연히 경기도는 이기는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보고 와 너무 참담했다가 이렇게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이제 승리를 하니까는 열패감이 많이 좀 상쇄됐죠. 그리고 진짜 이 정도의 언론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대선 3주 후에 치러진 사실 굉장히 힘든 선거에서 저는 경기도민들이 그 가스라이팅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의 그 다음으로서 김동연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저는 희망의 씨앗은 그래도 우리는 뿌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저쪽한테는 가장 뼈 아플 것 같아요. 경기도를 뺏긴 게. 그리고 이재명의 국회 입성 이거는 너무너무 절실한 것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재명에도 그렇고 저는 이거가 진짜 사실 너무 기뻤어요. 물론 인천이 안 된 거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외를 봤을 때는 저는 이재명이 국회에 입성하고 경기도를 수성한 것만으로도 저는 반은 건졌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실패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공천을 잘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깨졌을 거예요, 분명히. 비대위가 제대로 하고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으면은 선거 이렇게 엉망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재명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EST 여론조사, 누가 의뢰했는지 안 나온 윤영선이 이재명을 이긴다라고 나오면서 수백 개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이재명 쫄았냐 하면서 진짜 그 몹쓸 헤드라인을 쏟아냈던 그 수백 개의 언론사들의 기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중앙일보가 의뢰했던 갤럽 조사에서도 윤영선이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간만. 투표 3일 전인가 4일 전에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했던 것도 이재명이 간반에 이기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동률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이거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사실상 언론이 이거 다시 여론을 만들어간 거거든요. 하나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수백 개의 언론을 쏟아내고 거의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세요. 전 진짜 기자들이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 그 윤영선과 이재명을 가지고 기사를 썼던 그 수백 명의 혹은 수천 명의 기자들은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사들을 보면 지금 와서 이렇게 보세요. 참 소설이에요, 소설. 판타지 무협소설이에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거 다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울 거다. 이기든 지든. 정말 수박들은 너무 애들이 창의력이 부족해. 좀 훈련 좀 개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패턴이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전해철이 올드한 거예요. 이 행동이 예상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나름대로 잔대가리 굴리면서 하고 막 뒤에서 섀도우 역할을 하면서 볼펜이 앞에 내세워가지고 하는데 패턴은 똑같아. 박성민으로 바뀌었냐, 초선 오적으로 바뀌었냐, 박쥐로 바뀌었냐의 차이고 조국 추미애로 바뀌었냐, 이재명, 송영길로 바뀌었냐의 차이지 나와서 떠들고 말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지금 추미애와 이해찬 당대표 가장 어떻게 보면 영화로웠던 이 민주당의 이 시절이 가고 그들을 다 부정하고 민주정부를 다 부정하는 이 세력이 당대표를 잡고 그 당대표를 이 똥파리 세력 소위 친문 이 전해철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정말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연패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 끝날 때마다 즉시 나와서 언론 플레이 하는 애들 보세요. 다 낙엽이 똥파리, 저 민주주의 4.0이거든요. 말로는 친문이라고 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쟤네들 친문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보세요. 이렇게 여론조사 언론이 엉망인데 얘네 계속 보면은 조국 탓하고 추미애 탓하고 예 이재명 탓하고 송영길 탓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언론을 잘 활용하는데 게다가 얘네들 다 언론인 출신들이야. 윤영찬, 이낙연, 뭐 노웅래, 김종민 다 언론인 출신들이에요. 언론을 너무 잘 알고 언론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자기들이 언론을 너무 잘 이용하잖아. 선거 끝나자마자 튀어나오잖아요. 막 조홍천, 김혜영, 박용진 세트로 있잖아. 패키지로. 이렇게 자기들한테 맞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데 얘네가 왜 언론개혁을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자기들은 건드리지 않는 검찰이 있는데 왜 검찰개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쪽 제형 유튜버가 동지의 언어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낙연 막 비웃을 때. 쟤네 동지 맞아요?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공수처 화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개혁 법안을 다 누더기를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민주당은 협치해야 되고 중도층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고 검찰개혁 못하게 하고 지금이 검찰개혁하고 할 때냐 민생할 때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력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력들은 계속 패미를 앞에 내세워서 개혁파들을 쳐내요. 그리고 선거에 지고 나면은 이제 이재명 탓하고 조국 탓하고 추미애를 탓하면서 하요. 그리고 앞에 전장에서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재명, 추미애, 조국을 쳐냅니다. 근데 얘네가 동지 맞아요? 전 김호준 빠돌이 빠순이들 보면은 너무 답답해. 이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당을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세력을. 이 사람들은 동지가 아니라 그냥 적이에요, 적. 그냥 이 사람들은 트로이의 목마예요. 그러니까 국진당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파란 옷을 입고 지옥의 종주로서 그냥 민주당에 안착해서 민주당을 갉아먹는 어떻게 보면 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거를 지든 상관이 없어요. 당권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노웅래 나오고 이원욱이고 뭐고 지금 보세요. 수박계, 낙엽계나 똥파리개들이 지금 총출동했어요. 어제 언론하고 오늘 보시면.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박지원이 비난받아야 될 것들을 다 지금 이재명한테 돌리잖아요. 이낙연이 비난받아야 될 거를 조국, 추미애한테 돌렸듯이 얘네들 하는 언론 플레이 방식도 되게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사실은 박지원이나 비대위가 욕을 먹어야 되거든, 윤호중이. 근데 이 얘기 싹 사라졌어. 이재명을 앞에 내세우면서. 얘네 언론 플레이 너무 잘하죠. 이렇게 언론 플레이 잘하고 이런 애들이 윤석열한테 끽소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죽을 듯이 달라들으면서. 그리고 모든 잘못은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청와대 뜻이라고. 그리고 우리 진영의 대형 유튜버들은 다 이런 수박들의 자영업자 노릇을 해주고 있고 치어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지성의 지지를 보는 지지자들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우리 진영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야말로 진짜 언론 플레이 기재들이잖아요. 언론을 가장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니 언론 개혁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반개혁적인 사람들을 계속 뽑아주는데 민주당이 그러면서 지지 개혁을 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죠. 지지자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고 개파만 따라가면 되는데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국진당보다 더 낡았어요. 그거를 고치지 않고서는 저 수박들이 계속 이런 식의 해고면연을 잡게 되면은 똑같아요. 우리는 미성숙의 무한반복을 할 뿐이거든.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선거를 해서 수박들을 뽑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박들을 떨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바꿔서 민주당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전당이 되고 지지자들이 뽑는 당대표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과연 최소한 지켜줄 수 있는 규정은 갖춰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 최강욱을 지켜줄 수 있나요? 수박들이 매번 죽였던 김이박김 라고 하는 세력들
이명박근혜 때 다 감옥 간 사람들 보시면 다 이제 핵심 친노들이에요. 대역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재물로 갖다 바치는 거거든. 그러면서 자기 피를 연장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조국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노영민 뽑아야 되나? 이광재 뽑아야 되나? 이광재, 노영민 같은 사람은 그냥 안 뽑아주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전해철 같은 애나 이낙연 같은 인간이 민주당에 있어서, 홍영표 같은 인간이 민주당에 있어서 차라리 그 지역을 국진당에 주는 게 차라리 우리한테 나은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민주당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진영의 태보를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 진영이 계속해서 개혁을, 이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도 개혁을 안 하고 저지랄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건 너무 자명한 거거든.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을 계속 수박밭을 만들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저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언론, 지금 이렇게 사실상 언론과 한몸이 된 이 언론이나 포탈이나 이 기득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수박이냐 아니냐 이 논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수년째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이번에 이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걸 보시면 얘는 진짜 언론 플레이의 귀재잖아요. 그리고 다 언론인 출신들이고, 이 사람들이 조중동이나 언론이나 포탈이나 한번 비난하는 거 보셨나요? 국회에 불러서 뭘 한 거 보셨나요? 여론조사 가지고 한 거 보셨나요? 정말 비난해하고 뜯어 고쳐야 될 시스템에는 눈 감으면서 그냥 우리 진영의 개혁적인 사람만 때려잡는 거예요. 얘네는 우리가 동지가 아니라 적이라고요, 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를 쓰면 안 된다고요. 정말 지지자들이 제대로 된 공천이 됐는지를 감시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고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고 그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민주당의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미성숙의 무한 반복을 해요. 이걸 저는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 얘기 안 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재명이 등장하고 송영길 후보가 이 정도 띄워졌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이 비대위가 한 행동이나 한 짓에 비해서 그 민주당이 했던 이 뻘짓에 비하면은 저는 이 결과는 너무 과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렇게 수박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저걸 저지할 민주당 내에 세력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쟤네들이 비대위 구성하고, 쟤네들이 전당대회 하고, 대의원 가지고 계속 지금 이 난장을 피고 있잖아. 이걸 막을 어느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70명, 180명의 의원들이 한 20명도 안 되는 그 몇 명을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허약한 거야. 그리고 다 자기들, 이 수박들이나 이 똥파리들이 지들이 원하는 애들을 다 공천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몰빵론에 바람이 불면서 그냥 수박밭이 돼버린 거야. 한 150명이. 아무 힘도 없는 거야. 쟤네들을 막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돼버린 거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충분히 변할 수 있고요. 민주당이 강력한 리더십, 개혁의 리더십을 가졌을 때 민주당은 모든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건 추미애와 이해찬이나 그 전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문재인이 왔던 길도 그렇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답이 없다. 그 과거에 답이 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